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 요양도 33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한자는 망령되다 라는 의미의 망자를 살펴보겠습니다. 망령되다 라는 의미의 망자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망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서 총 6획으로 해당되는 한자가 완성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망령되다 라는 의미의 이 망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망령나다 라고 하면 예전에는 망령나는 것이 이제 정신이 상하다, 정신이 나가다, 귀신 들리다 이런 뜻으로 쓰였는데요. 현대에서 망령나다 라는 것은 치매에 걸리다 라는 말과 같은 말로 쓰고 있습니다. 망령되다 라고 하는 것은 주제넘게 무엇인가를 대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넘어서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서서 헛되게 어떤 일을 대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통상 이제 망령되다 라는 말은 유대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남발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선망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이 온전체를 못해서 꿈을 꾸거나 또는 환상 중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면서 잠꼬대 같은 말을 하는, 즉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상태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성이 전혀 없는 헛된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을 얘기합니다. 허망하다라고 하는 것은 헛되고 망령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경거망동하다라고 하는 것은 경솔하고 망령된 행동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미망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 판단을 조리 있게 하지 못하고 잘못된 어떤 환상적인 것에 이끌려서 결정 또는 판단을 잘못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망발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정신나간 소리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요망하다라고 하는 것은 요사스럽고 망령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정신이 올바르지 못하다 또는 정신은 줄을 놓다 그런 뜻의 망자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는 제대로 느끼다,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 라는 뜻에서 각자를 들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한자는 반자가 되겠는데요. 쟁반이라는 의미의 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자는 쟁반이라는 의미의 반자가 되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쟁반이라고도 하지만 이제 소반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쟁반 또는 소반이라는 의미의 반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에서 총 15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쟁반 또는 소반이라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밥상이라는 말로도 쓸 수 있습니다. 밥상하고는 이제 그 국어사전적 의미로는 약간의 이제 차이가 있지만 밥상이라는 의미로도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반이라고 하는 것은 들고 다닐 수 있는 조그만 밥상을 얘기합니다. 쟁반이라고 하면 소반과 달리 다리가 통상 달려있지 않은 밥상을 얘기하는 거죠. 밥상을 우리가 식탁이라고 할 때 식탁은 움직이지 못한다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고정시켜 놓고 사용을 하죠. 그런데 반해서 이제 소반은 들고 다닐 수 있는 작은 테이블이죠. 그런데 반해서 쟁반은 다리가 없습니다. 다리가 없이 예를 들자면 완전히 이렇게 평판일 수도 있고 평판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돋아진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런 다리가 있는 거는 아니죠. 이런 다리가 있는 건 아니에요. 다리가 있으면 소반이고 없으면 우리가 쟁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대 한국어에서 쟁반 그러면 통상적으로 금속 재질이나 또는 플라스틱 재질의 조금 일회성 느낌을 받는 그런 듯한 그 쟁반이라는 의미로 그런 그 패널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쟁반이 꼭 그런 건 아니고 목재로 만들던 그 재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침반이라고 하면 자석을 이용해서 방향을 나타내주는 장치를 얘기하는 거고요. 초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 또는 시기, 기타 이런 것들의 시작 부분, 시작된 지 얼마 안 되는 때 정도를 초반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 초반이라든지 뭐 1920년대 초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초반의 정반대말은 종반이 되겠고 그 가운데에 껴있는 것을 중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음반이라고 하는 것은 노래를 녹음한 레코드판을 얘기하는 거죠. 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의 기저, 근저가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업무에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고 국민 생활 전체 또는 국민 경제 전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시설들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수도, 항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기반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넓고 평평한 바위를 얘기하는데요. 실제 이제 현대 한국어에서 이 반석은 넓고 평평한 돌이라는 의미보다는 이 기반이라는 의미로 더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전반이라고 하는 것은 한전으로부터, 지금 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전으로부터 일괄적으로 공급받은 전기를 건물 내에 분산시켜주는, 전기를 분산시켜주는 장치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반이 조금 얇고 평평한 일종의 패널이라는 측면에서 통상적으로 고정시켜 놓고 사용하는 식탁이라는 의미를 반대 개념으로 잡아서 반자의 상대 한자는 탁자로 들어봤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모이다 라는 의미의 사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모이다 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모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모이다 라는 의미의 사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자는 원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8획을 쓰지만 요 보일 시자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하니까 그거는 이렇게 되면 이제 획수가 하나 줄어듭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라고 하면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세상을 얘기합니다. 회사라고 하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 사람들의 집단, 일을 하기 위한 조직체를 얘기합니다. 사장이라고 하면 회사의 대표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사원이라고 하면 법인에서 그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즉 그 회사의 실질적인 주인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현대 한국어에서는 이 사원을 오히려 이런 회사의 주인으로서의 사원이라기보다는 직원, 근로자라는 의미로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사실은 잘못된 표현이지만 현재는 그렇게 말이 변경돼서 굳어져 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원하면 원래는 이제 주주를 얘기하는 거지만 지금 현대 한국어에서는 직원을 뜻하는 말로 바뀌었다라는 점 염두에다 두시면 되겠고요.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평등이라는 이제 슬로건 하에 실질적으로 인권을 말살하고 그 특정 집단의 이득을 이제 위해서 모여져 있는 사회라고 볼 수 있죠. 현대 사회에서 독재 정치로 남아있는 영역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설이라고 하면 신문 또는 잡지의 의견을 어떤 사회적 현상이나 정치라든지 이런 어떤 그 사안,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하는 글을 얘기하는데요. 국어 사전, 네이버 사전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제 글쓴이의 주장을 얘기하는 걸 사설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잘못된 거고요. 사설은 글쓴이의 주장이 아니고 그 신문 또는 매거진 그 기관의 뜻을 얘기하는 거다. 개인의 의견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본사라고 하는 것은 기업 조직이 두 군데 이상으로 나눠져 있을 때 그 메인이 되는 회사 조직을 본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원칙적으로 본사라고 하면 법인체가 같을 때를 얘기하는 건데요.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일종의 이제 그 자회사 같은 경우도 헤드쿼터라는 의미로 본사라는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꼭 법적인 쪽뿐만이 아니고 실질적인 의미에서도 본사라는 개념이 메인 회사를 지칭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 또는 작동하는 원리, 뭐 기타 이런 것들을 그 어떤 뭐 역학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직이라고 하면 실제 현대 사회에서는 사직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네, 조선시대 이전, 근대 이전의 사회에서 정부 또는 국가를 뜻하는 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을 사라고 한다는 측면에서 흩어지다라는 의미의 산자를 이 반대 개념으로 들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세 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9개씩의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단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글 단어가 어떻게 조성되고 또 한자가 한글 단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